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래시 자산운용의 백지훈 대표입니다. 네.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여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왜냐면 거버넌스 TV에 저 말고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요, 뭐 열심히 일하고 거의 하루 일과 똑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지금 운동 뭐 가져오셨던데? 저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뭐 하세요? 크로스핏 합니다. 크로스핏 진짜 힘든 운동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저녁에는 항상 약속이 있으니까 저녁에는 못하고, 네, 아침에 거의. 아침 운동은 좋습니다. 네. 네. 혹시 운동은 뭐 해보셨어요? 저요? 전 운동신경인데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스쿼시도 꽤 오래 했었고, 요즘 많이 하는 헬스도 좀 했었고, 크로스핏도 하고, 스키도 좀 타고, 수영도 좀 하고. 그 정도면 천인삼종 나가셨는데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네. 진짜 처음에 이게 저도 이렇게 제가 주식 투자한 지 제가 98년부터 했으니까 한 20년 훨씬 다 넘었네요. 20년, 4, 5년 됐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제가 40살 후반때까지 주식 투자를 계속 업으로 할지는 몰랐었고, 처음 시작한 계기도 정말 우연치 않게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부모님이 그 당시에 이제 사병 월급이, 최근에는 이제 사병들 월급이 많이 올라서 그래도 한 4, 50만 원 받는데, 제 때는 병장이 한 15,000원 받았나?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용돈을 한 달에 보내주셨거든요. 10만 원씩 보내줬는데, 군대에 있다 보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그 돈을 계속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26개월인가 그랬었는데, 그 돈을 계속 10만 원씩 모으니까 한 200 얼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뭘 하고 지낼까,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부모의 도움을 안 받고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우연치 않게 주식 관련 책을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IMF가 저희가 끝나고 주식시장이 조금 이렇게 꽤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주식 투자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연찮게 증권사 개설하고 그 돈으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처음 주식 투자 시작한 돈이 그 군대에서 모은 돈 한 200만 원 정도. 그 돈이 제 초기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된 돈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20몇 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오래 할지도 몰랐고 중간에 되게 힘든 과정이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미래에 너는 이럴 거라는 걸 알았으면 다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되게 중간에 힘든 일이 많아서.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능력이 별로 없어요. 다른 거 잘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나마 제가 한 20몇 년 동안 계속 주식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벌고, 그래도 회사도 차리고, 나름 성공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다른 걸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만 했어요. 20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차리게 되고 이렇게 됐네요. 네. 군대에서 읽으셨던 주식 투자 책? 책이요? 이제 군대에서 책을 읽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책 읽는 거 별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한 80년대 때 주식시장이 되게 호황이어가지고, 아버지가 주식 투자 백문백답 이런 책을 집에 놔두셨어요. 읽어보시려고. 그래 읽다가 그냥 아버지가 이제 서재에 이렇게 놔두셨는데, 제가 이제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책을 읽으면 너무 중학교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게 소설책도 아닌데, 제가 끝까지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알게 됐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좀 주식에 관심 있던 계기가 뭐냐. 피터 린치가 EBS 방송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그런 해외 영상이었는데, EBS에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자기의 투자 철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벌면 집을 먼저 사라.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가치 투자 그런 내용이었는데, 되게 재밌게 보고 되게 감명 깊게 그 영상을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는 약간 주식 투자 그런 자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굉장히 단순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네. 아침에 한 6시 20분쯤 일어나서요. 7시부터 8시까지 운동하고요. 네. 아침에 이제 출근 전에, 주로 초기에는 이제 크로스핏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이게 20대처럼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되게 활성화되고 이게 정신이 바짝 들고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머리를 쓰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몸과 뇌가 활성화가 되면 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일하고 8시 한 20분, 30분쯤에 회사에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이제 전일 나왔던 레포트들, 아침에 나왔던 증권사 레포트를 간단하게 좀 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9시부터 이제 매매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회의를 하거든요. 한 2시간 정도 회의를 해요. 종목 회의를.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날은 회의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매매를 하다가 장이 끝나면 아침에 보던 레포트들을 중간에 보고요. 장중에 이제 뭐 메신저, 뭐 시장 동환 상황 이런 것도 계속 체크를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뭐가 오르면 왜 올랐는지, 뭐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는 것들을 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뭐 실적 잘 나온 종목들 왜 잘 나왔는지, 그리고 뭐 보고 실적이 잘 나왔으면 이게 연속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뭐 중간에 추가로 사고 싶은 살만한 종목이 있으면 사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3시 반 되면 장이 끝나고 그러면 그때 이후에는 그 오전에 못 봤던 레포트들 보고 저희는 이제 운용사를 하기 때문에 증권사에 이렇게 오퍼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증권사에 계시는 이제 리서치 애널리스트하고 이렇게 미팅도 자주 하거든요. 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으로 못 하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회사 갖고 있는 회사 실적 발표하거나 뭐 이러면 변화사항이 있으면 이제 애널리스트 담당 커버 애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세미나를 잡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6시 정도 되고 한 10시 되면 이제 집에 가죠. 집에 가면 바로 뭐 하느냐. 지금은 이제 제가 결혼해서 애가 있어서 이 10시 가면 이제 저녁 먹고 애를 보는데 그전에는 이제 총각 때는 제가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했거든요. 근데 총각 때는 어떻게 하냐면 6시에 딱 집에 가요. 저녁 약속이면 저녁 약속에 누굴 만나거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밥을 먹고 한 7시부터 걸어요. 한 2시간 정도. 그냥 정처 없이. 한강을 걷기도 하고 막 서울 시내를 그냥 계속 한 2시간에서 많게는 한 3시간 정도 걷습니다. 걸으면서 어떤 걸 하냐면 이게 운동을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머리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내 포트에 이러이러한 종목이 있는데 이것들이 오늘 시장이 뭐 오늘 좀 빠졌어요. 그러면 종목들이 이러이러한 변화가 뭐 오르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포지션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어떤 종목을 더 실을 건지, 어떤 종목은 뭐 조금 좀 덜어낼 건지, 그리고 신규 편입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을 신규 편입할 건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포트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계속 돌려보는 거죠. 막 내일도 시장이 하락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시장이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종목들을 계속 머리로 걸으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혹시 팀장님 혹시 영화 중에 그 각계무사라는 영화 보셨어요? 일본 영화인데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그 아카데미에서 뭐 감독상인가 받으신 분이에요.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감독인데 그 각계무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 보면 일본 뭐 이제 중세시대 뭐 무사 뭐 사무라이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저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요. 주군이 전쟁을 하거든요. 다른 데랑 이제 전쟁을 하는데 보통 장군이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뒤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병사를 오른쪽으로 200명 보내고 기마대를 왼쪽으로 300명 보내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주식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저녁에 저는 이제 걸으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하고 이제 똑같거든요. 약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장군이고 내 돈은 이제 병사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내 돈은 이제 더 불어나는 거고 전쟁에서 지면 내 돈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내가 산 종목이 올라서 이익 실현하게 되면 내 돈은 계속 불어나는 거고 내 종목을 어떤 A라는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 계속 하락해서 손실나서 이제 정리를 했어. 그러면 전쟁에서 지는 거죠. 그러면 내 계좌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들을 전략에 잘 맞게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잘 알아보고 싸워야 되잖아요. 상대가 엄청 강한 상대고 그냥 막 붙으면 안 되는 거고 주식도 똑같습니다. 종목을 잘 알아봐야 돼요. 내가 여기에 내 포트에 한 5%를 투입하는데 이 종목을 되게 알아보고 내가 이게 승산이 있는지 과연 돈을 벌 수 있는 이 종목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포트를 운영해 나가면서 마치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면 계속 영토가 확장되는 것처럼 주식도 내 계좌를 계속 운용해서 계속 이기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계속 계좌는 불어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막 계속 투입하는 것보다 계속 손실이고 계속 지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사들이 일단 다 죽고 그 다음에 내 목이 날아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내가 계속해서 손실을 보면 내 계좌는 그냥 0에 결국은 수렴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좌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내 자신이 날아가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총칼로 싸우지는 않지만, 예, 그런 전쟁하고 비슷해. 중세시대 정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네. 네, 작년에 저희가 수익률이 좋았어요. 작년에 한 130% 정도 났어요. 저희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이 한 6, 7배 올랐어요.